안녕하세요. 한글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을 하고요. 오늘은 우리 옛 언어 고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한문에 대한 그 밑에 이렇게 표현을 한 글자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언의 본들이라고 하는데 그 언의 본들이나 혹은 또 옛날 천자문 거기에 이제 쓰여진 글씨들이 보면 다 우리 고어입니다. 그래서 이 쓰인 고어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그게 바로 사투리가 됩니다. 또는 그 실다모 또는 산스크리트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산스크리트 언어 랭귀지가 뭐냐면 1786년에 인도 아마 그 캘커타에서 이런 모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언어학회가 이제 모였는데 거기서 굳혀진 정설이 뭐냐면 동서 언어의 뿌리가 이 산스크리트다 이런 이제 그 확인을 언어학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산스크리트가 우리의 바로 고어이라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사투리 또 왕족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된다면 우리 언어가 언어의 이제 종주국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산스크리트를 아리안족의 언어라고 하는데 아리안족이 사실은 우리 결의입니다. 우리가 그 노래도 있죠. 뭐 아리랑. 그래서 이 아리 그다음에 아리랑 했을 때 그 아리가 뭐냐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리안족 왕족이라는 말인데 이 아리안족의 언어가 산스크리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고어에서 이 자음 합용 병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가 있어요. 시읒과 기역에 이렇게 합쳐진 글자.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 자음끼리 이렇게 서로 붙여가지고 하나의 이제 초성을 이룬다든지 또 종성을 이룬다든지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을 그 자음 합용 병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각자 병서가 있는데 각자 병서라는 건 뭐냐면 같은 자음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요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각자 병서입니다. 요 위에 시읒 기역은 자음 합용 병서. 근데 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면서 이런 글자 자음 합용 병서나 각자 병서를 넣으셨느냐 하면 이거를 왜 이렇게 썼느냐고 아마 한국어를 연구하시는 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물으면 그 답을 못 하실 걸로 제가 압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실다모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알아야 이래서 자음 합용 병서를 사용을 하셨고 각자 병서를 사용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자음 합용 병서와 각자 병서는 바로 이 범어 실다모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우리가 잘 풀어보면 거기에 바로 실다모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고어는 지금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자꾸 이 고어는 사라져가는 사장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 사투리 또한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원을 정말 밝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투리를 보존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라진 문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라진 문자들을 복원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게 실다모를 찾아갈 수가 있고 산스크리트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산스크리트 이퀄 실다모 이퀄 사투리 이퀄 우리 한글이 된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세종대왕께서 28개의 글자를 만드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글자는 24개입니다. 그러니까 4개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기보단 그걸 빼버렸는데 그 4글자를 복원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언어들을 우리 그 글자 28글자를 통해서 모든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이제 이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잃어버린 4글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영어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정확하게 발음을 표기하는데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28글자를 복원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언어들을 표기할 수 있고 발음할 수 있게 발음의 구별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된다면 우리가 이 사라진 4글자를 반드시 복원을 해야 된다. 세종대왕께서 필요 없는 문자를 왜 거기다가 집어넣으셨겠는가. 이건 꼭 있어야 될 문자이기 때문에 이 정음 28자를 넣으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라진 4글자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요겁니다. 요건데 요걸 무엇으로 읽어야 되느냐? 제가 이 실다모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건 뭐냐면 요 글자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제가 써보겠습니다. 요게 아입니다. 그래서 아인데 우리가 아, 에, 이, 오, 우 할 때 그 아인데 이게 실다모 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아마 하여튼 A의 발음이 나요. 그래서 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뭐냐. 요게 실다모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발음할 때는 이런 발음이 납니다. 이런 발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겁니다. 세 번째 요거는요. 잠깐 요거 세 번째 요거는 으 발음이 나요. 으 발음. 그래서 실담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떤 요런 발음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발음은 요건데 요건 요렇게 씁니다. 실담으로. 그래서 뭐라고 읽느냐면 샤. 그러니까 우리의 사가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여린 듯해요. 그래서 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사진 할 때 그 사진 할 때 이 사 발음이 아니고 샤진. 만약에 발음이 된다면 샤진 이렇게 되는 음이 요거 삼각형 모양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실담어로는 요거는 아,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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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이렇게 발음을 하는 글자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고 글자가 사라졌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점을 아마 한국어를 연구하시는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렇게 연구해 보셔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담어인데 이 실담어는 중천축국에서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중천축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요거 좀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담어는
중천축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요 탈임분지입니다. 탈임분지. 그 다음에 북천축국으로 발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투리가 중천축국의 언어와 일치가 되고요. 태고 언어인 그런 점에서 태고 언어가 되는 이 사투리를 우리가 보존 연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히말라야 파밀고원과 탈임 분지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거기 파밀고원 너무 추운 동네인데 또 탈임 분지는 그 뭡니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사막지대에 비슷한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후와 조건으로 생각하면 거긴 사람이 살 데가 못 돼라고 하는 우리의 이제 이 생각이 판단이 서게 되는데 그건 지금의 입장에서 생각이지 1만 2천 년 전에는 그곳이 가장 사람이 살기에는 가장 최적화된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바로 이 시대에는 거기가 그 파밀 고원과 탈임 분지가 살기에 가장 최적화된 곳이라고 해요. 그 이유인 즉슨 1만 2천 년 전에 이제 빙하기가 그러니까 그 뭡니까 1만 2천 년 전에 빙하기가 끝나면서 영거 드라이스 기간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때 기후가 추웠다 더웠다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너무 추우면 이제 우리 선조들이 파밀 고원으로 올라가서 사신 거고 너무 덥다 싶으면 아니죠. 너무 추우면은 이제 탈임 분지로 내려와서 사신 거고 너무 날씨가 더우면 이제 파밀 고원으로 올라가서 사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참 신비롭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자 제가 요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제 그림을 그리는 걸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이거 뭐처럼 생겼습니까? 혹시 그 태극기에 태극 모양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파밀고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여기가 탈임 분지예요. 탈임 분지.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덥다. 그러면 여기 파밀 고원에서 사신 거고 날씨가 너무 좀 춥다. 그러면 다시 이 탈임 분지로 내려와서 사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천축국이라고 하는데 이 지점이 이 천축국에서 북천축국으로 옮겼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엔 이게 몽골 방향입니다. 몽골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실다모가 있었는데 뭐 이 실다모의 영향이 이쪽 인도로도 내려가고 이쪽 뭡니까 미얀마 버마 쪽으로도 내려가고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이 유럽 쪽으로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다 가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언어들을 이제 만나면서 살펴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 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스탄자가 붙은 거 있잖아요. 뭐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사실 터키, 튀르키예, 터키 다 이거 우리 결례입니다. 사실은 그런 걸 나중에 다 밝혀보도록 한번 노력은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런 그 실다모 산스크리트를 정확히 끝까지 가지고 있는 민족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제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투리를 잘 이해하고 사투리를 실담어로 다시 이렇게 연결해보고 그 실담어는 곧 산스크리트이니까 결국 산스크리트 이퀄 실담어 이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투리 이렇게 되면은 하나라는 이제 말이 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서양의 언어학자들이 1786년에 인도 캘커타에서 산스크리트가 동서 언어의 뿌리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우리말이 그 뿌리라는 말과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투리가 실담어이고 그 실담어가 산스크리트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곧 우리가 언해본들의 옛날 천자문에 기록이 된 고어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도에서 쓰고 있는 인도 사전에 있는 산스크리트는 데바나가리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산스크리트는 실담어, 실담자기로서 그 50자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의 고어는 사투리이고 그 사투리는 실담어이고 그 실담어는 산스크리트이니까 결국 우리말이 동서 언어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사투리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연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고어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준비할 때까지 안녕히 계시고 모든 삶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